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IT 탑3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대표 이영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월드컵을 열었었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에 반도체 8대 공정을 두고 저희가 월드컵을 열어서 거기서 우승했던 패키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또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패키지를 다뤘는데 네. 탑3 기업 최선호주 기업은 일부러 뺐어요.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하고 끝났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바로 좀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먼저 패키징을 그때 이제 우승으로 꼽아주셨잖아요.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칩 자체가 점점 더 이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이종 집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뇌처럼 이제 반도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전부 패키징,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첨단 후공장단에서 이게 이제 백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뭐 대표 주자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 뭐 일본에서 디스코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 같은 회사들이 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오늘은 패키징,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썼던 거 탑3, 또 원탑을 골라주세요라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쪽도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것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키지 안에서의 딱 원탑 종목 바로 네. 얘기해 주시죠. 네, 화면으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안 오른 제우스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네. 지금 패키지 쪽에서 뭐 좋은 회사들이라고 그러면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회사들인데 이미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못난이인 삼성전자 쪽에서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우스가 사실은 이제 세정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제우스의 장비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탑3를 꼽기로 했는데 대표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사실은 탑3보다는 네. 시장의 그 빠른 순환매 안에서 다른 쪽의 이슈가 더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맞아요. 했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현구간 데이터 센터 쪽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지금은 사실 그동안 시세를 끌어온 거는 전부 AI 반도체. 네.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하드캐리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주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데, 수요처가 그동안에는 데이터 트레이닝, 이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으로 많이 쌌었어요. 네. 작년에는 많이 샀는데,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40% 정도가 이제 추론용으로 이제 이미 이제 서비스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론용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전력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운영 비용이 전기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전기 비용인데 의외로 서버를 돌리는 게 전체에서 한 40%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놀랍게도 데이터 센터에서 에어컨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거의 40%예요. 네. 그러면 서버 돌리는 에너지 비용하고 여기 이제 반도체에서 열이 나는 것들 낮추기 위해서 쓰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는 수냉, 냉각. 기존에는 공냉식이라고 해서 에어컨처럼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열을 낮춰요. 왜냐하면 서버 칩이라는 게 보통 20도에서 25도 정도에서 제일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기를 가지고 열을 낮추기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수냉식이라고 해서 물을 가지고 써서 열을 낮추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서버 자체를 완전히 그냥 특수한 기름 같은 데 담궈서 쓰는 액침 냉각.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미국에서 보면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아니면 버티브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시세를 많이 내고 있고, 이런 쪽이 국내에서도 약간 프록시로 뭔가 좀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좀 있나요? 사실 그렇게 뭐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있습니다. 네, KINX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해서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근데 이제 미국 같이 큰 땅덩에서 보면 네. 전기를 생산하는 데하고 소비하는 데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송배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배터리에다가 생산을 가둬 놓습니다. 이게 전기를 축적해 놓습니다. 그게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네. 이 ESS 쪽에서 가장 퓨어한 회사가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데이터 센터의 KNX 이제 서진 시스템 패키지 제우스가 이렇게 공개가 된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건 제우스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지금은 액침 냉각 쪽에 네.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제 GST라는 회사가 맞아요. 시세를 많이 내기도 했는데 그 회사도 뭐 사실 관련은 있지만 네. 시세가 많이 낮고 맞아요. 아직까지 이제 시세가 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사업적인 연관성이 높은 회사가 이제 서진 시스템이나 KINX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후발주 움직임이 좀 궁금했었죠. 네. 이렇게 기업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패키지 쪽으로는 최선호주 기업 제우스가 꼽혔고 데이터 센터로는 KINX 서진 시스템이 꼽혔습니다. 일단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주목한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도 뜨겁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오라클이 일단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라고 하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서비스 메인이잖아요. 1등, 2등. 그리고 일부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네. 굉장히 특화해서 좀 그 비용 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자기들의 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를 빌려줄게. 와서 써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라클하고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그런 쪽에서 좀 최근에 실적에서 보면 클라우드 쪽 특히나 이제 이런 AI용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가장 걱정하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AI 칩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거의 뭐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동안 사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가 대충 다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델이 실적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완전히 보여줬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 사고 나면 그 밑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이 일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자기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올리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정보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서버를 꾸리고 싶어요. 특히나 금융회사나 네. 통신장비회사나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AI 서버용 이제 OEM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게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특화해서 굉장히 보안이나 이런 쪽을 강화해서 하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더 들여서 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액침 냉각 이야기 아까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액침 네네. 냉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연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데이터 센터의 열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액침 냉각 말고도 뭐 이렇게 열을 식히는 뭐 그런 산업 분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쉬운 거는요 물을 쓰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 그 위쪽에다가 알루미늄 관에다가 이제 물을 흘려서 네. 열을 흡수하게 하는 거죠. 이제 알루미늄이 열을 잘 흡수하니까 그럼 이제 물이 이 열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물을 쓰니까 네. 당연히 부품들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 예. 부품이나 이제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액침 냉각이라는 거는 전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체인데 액체. 그러니까 일종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데다가 푹 담궈서 쓰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알래스카 같은 데에서는 밖에 추우니까 그런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를 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그냥 아예 바다 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열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정말 선반영되고 계획입니다. 저는 궁금한 건 업계 현장의 진짜 분위기인데 액침 냉각의 필수성, 필요성 저희가 많은 보고서 뉴스를 통해서는 체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현장에서는 대표님이 체감하시기에 적극적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그동안에는 인터넷 우리가 그 플랫폼을 소비할 때는 대부분 검색을 하잖아요. 네. 검색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0.3W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챗 GPT를 가지고 질문 하나 입력을 하면요. 2.9W가 소비돼요. 갑자기 거의 확 10배 뛰네요. 가까이 올라가요. 거의 10배가 올라가죠. 어. 근데 지금 점점 더 검색을 쓰는 사람들은 넘어가고 검색에서 있으니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 기준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한 550 엑사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조만간에 2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센터에서 백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결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엄청나게 열을 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 열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전기 비용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그 전기 문제 때문에 아예 데이터 센터 자체를 허가를 안 해줘요. 특히나 유럽 같은 데서. 그러니까 아예 지을 때부터 니네는 데이터 센터에서 쓸 거를 전력 어떤 계획을 제출해라.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SMR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런 쪽이 다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이미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앵커 한발 브리핑 아이템이 데이터 센터와 액침 냉각이었는데 텍스트 생성보다 그 챗 GPT 같은 이미지 생성이 전력이 7배 정도가 든다고 해요. 정말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 오히려 대표님은 현 구간에서는 데이터 센터 쪽 집중해보자라고 하면서 네, 최선호주 기업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KINX 한번 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액침 냉각 이야기도 해주셨고 원전 이야기, 우리 전력기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좀 보셨을 때는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일 만한 쪽은 어디가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뭔가 액침 냉각이 더 빠르고 편한 길인가요? 일단 액침 냉각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요. 네. 아직까지 기술이 완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그 슈퍼 마이크로컴이나 이런 쪽은 엔비디아하고 또 뭔가 같이 하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그렇게 또 펀더멘털적으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진 시스템이나 뭐 KINX 같은 회사들은 네. 실제로 이런 쪽 비즈니스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뭐 단기적인 막 어떤 탄력성이 막 좋고 이런 회사들은 아니겠지만 쭉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같이 이런 흐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사업력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선별을 했고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로는 KINX, 서진 시스템, 그리고 지난주 8대 공정 이상형 1등이 된 패키지에서는 제우스가 최선호주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탑픽 기업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뉴스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오늘 또 흐름이 있습니다. 달라요.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대표님과 함께 점검을 해볼 텐데 가장 뜨거운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겠죠.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나 많고요. 뭐 월가에서는 상승 랠리 한계점이다. 목에 다 찼다라며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가장 궁금한 건 대표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분기에 엔비디아 신규 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H200이라는 칩이 나오고요. 맞아요. 지금 주력인 칩이 H100인데 H200이라는 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B100이라는 칩이 하반기 중에 나옵니다. 지금 뭐 이야기는 2분기 중에 나온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B100은 이제 블랙웨일이라고 해서 기존의 호퍼 기반은 4나노 공정인데요. TSMC 4나노 공정에서 B100은 3나노 공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능이 H100 대비해서 4배가 높고요. 네. 그리고 H200은 H100 대비해서 2배가 성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론 성능은 한 64%가 개선이 되는데 자, 우리 작년에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A100이라는 암페어 기반의 7나노 공정에서 H100이라는 4나노 공정으로 바뀌면서 성능이 3배가 좋아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가격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게 사실 엔비디아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능 개선만큼 그대로 가격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되냐? H200과 B100의 가격이 어떻게 증가될 거냐? 얼마큼 올라가냐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A100이 1만 달러였고요. 칩이. H100이 3만 달러인데 실제로 3만 달러로 살 수 있는 업체가 없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보통 한 4만 달러, 5만 달러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H200이 H100 대비해서 2배 가격으로 팔리냐? 뭐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익스큐즈가 되는 정도의 그게 어느 정도냐? 뭐 50%는 60% 프리미엄이냐? 그리고 B100이 기존의 H100 대비해서 몇 배의 가격으로 팔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AI의 확산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서 모든 AI 인프라에 집중이 됐는데 이게 확장되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의 뭐 전력이나 뭐 그리고 SMR 같은 것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사용자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 아, 예. 여기서 뭔가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에서 누가 뭘 보여줄 수 있냐? 애플하고 퀄컴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에 애플이 WWDC라고 해서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7월에는 퀄컴이 이제 PC용 칩셋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건데요. 오. 원래 스냅드래곤은 원래는 기존에는 모바일 칩에만 핸드폰에. 쓰였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 OS PC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그림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가 충분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AI 흐름이 더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서비스 그러니까 킬러 어플에 대한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해서 가는 예. 거는 아마 하반기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로서의 한계점은 나오는데 이제 그만큼 킬러 콘텐츠가 빨리 나와야 AI 시장도 생각하는 것만큼 더 쭉쭉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HBM에 대한 기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HBM4가 이제 표준 규격이 두께 기준이 뭐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정말 투자하기 힘들죠. 지금 HBM, 알아야 돼요. 네, HBM 두께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기존에 지금 HBM3가 메인이고 이 HBM3E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2026년부터 HBM4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HBM4부터 많이 바뀌어요, 기술이.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입출력 단자 수가 기존에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8단이에요. D램을 맞아요. 8층 아파트인데 이제는 12층 아파트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12층인데 아파트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네. 층고만 낮춰라. 맞습니다. 네. 아. 칩이 그러니까 그 D램 납장이 기존에 뭐 70 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50 마이크로미터, 나중에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붙이면서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은 어떤 HBM4의 두께 표준이 7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요. 요거를 공급업체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제덱에다가 775로 맞춰줘. 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게 775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네. 한미 반도체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7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가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네덜란드 베시가 하는 그런 쪽의 장비가 도입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 기존에 중간에 마이크로 범프의 높이가 한 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를 1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범프 리스를 해야 되는 건데 775의 표준이 되면 그냥 기존의 서멀 컴프레스 TC 본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기존 밸류 체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나 이제 리플로우 쪽에 있는 STI나 프로텍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좀 더 한 2, 3년 더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가 좋아지는 거죠. 일전에 사실 이 규격은 정말 변경되는 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해 주신 바 있고 사실 결국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렵다.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냐.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또 수혜주 찾기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뭐 규격 변경과 관련해서 보고서 찾아보면 STI 등 리플로우 장비 쪽 수혜 기대된다라는 보고서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이 규격 변경으로 어디 쪽으로 좀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기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미 반도체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는 HBM이라는 게 기존에 캐파를 늘리는 데만 네. 집중이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아마 3배가 늘어날 거예요. 생산량이. 네. 3배 캐파가 늘어날 건데 근데 지금 가장 잘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SK 하이닉스도 수율이 70%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수율을 높이는 쪽에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테스트, 계측 뭐 이런 쪽에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쪽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텍플러스라든지 넥스틴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네.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규격 변경과는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프로텍 STI, PSK 홀딩스가 거론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IT 탑3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